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은주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화난 목소리였어요. 너무 불편해요. 제 집인데 눈치 보면서 살기 싫어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셔서 부엌에서 소리 나고 거실에서 청소하시고 저는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어머님 나가주시면 안 돼요? 숨이 막히고 가슴에 칼을 꽂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예상했던 말이라도 실제로 들으니까 너무 아팠습니다. 현우가 당황했어요. 은주야,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하지만 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달 100만 원 받는 것도 고맙긴 한데요. 저는 돈보다 편한 게 더 중요해요. 돈 받는 것도 이제 부담스러워요. 그냥 우리끼리 살고 싶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집 좀 알아보세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여기 앞에서 우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울면 더 비참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근데 은주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힘들어요. 엄마가 계시면 신경 쓰이거든요. 현우마저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들도 저를 원하지 않는구나 싶었어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통쾌하게 복수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8살 김미자입니다. 3년 전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투병 생활이 2년 넘게 이어졌죠. 병원과 집을 오가며 남편을 돌봤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남편의 손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면서도 저는 놓지 못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제 품에서 눈을 감았죠.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한동안 멍하게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집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동네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었어요. 밤 11시에 문을 닫았죠. 쉬는 날도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문을 열었으니까요. 힘들었지만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손님들 얼굴 다 외우고 그 집 애들 이름까지 알았습니다. 학교 다녀오는 아이들한테 과자 하나씩 주는 게 낙이었죠. 근데 남편이 떠나고 나서 슈퍼를 정리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물건 나르는 것도 힘들었고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키는 것도 무서웠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눈 뜨면 남편이 먼저 가게 문 열고 있던 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에 서 있으면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남편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면서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었죠. 돌아가시기 3개월 전쯤이었을 거예요. 저를 불러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통장 정리 좀 했어. 보험금도 다 당신 명의로 해놨고. 저는 그때 울었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 나을 거야.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알아. 그러니까 잘 들어. 나중에 사망보험금 5억이 입금될 거야. 그거랑 우리 모아둔 돈 있잖아. 그거 합치면 꽤 돼. 아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당신 혼자 잘 간수해.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보험금이 5억이 들어왔어요. 슈퍼 운영하면서 틈틈이 모아둔 돈도 있었고요. 건물주가 권리금도 후하게 쳐줬습니다. 오랜 세월 장사했으니까 인심 쓰신 거였죠. 다 합치니까 9억 정도 됐습니다.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한테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현우한테도요. 왜냐고요? 남편이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남편 유언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사람들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옷은 시장에서 사고, 머리는 동네 미용실에서 했죠. 집은 20평대 작은 아파트였고요. 남편이랑 신혼 때부터 살던 집이었습니다. 차도 없었어요. 필요하면 버스 타고 다녔습니다. 요즘은 지하철도 공짜잖아요. 겉으로 보면 평범한 노인이었죠. 아니, 좀 어렵게 사는 노인처럼 보였을 거예요. 시장에서 장 보고 버스 타고 다니는 할머니요. 아들 현우는 5년 전에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창업한 거였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어 했습니다. 일거리도 없고 자금도 부족했죠. 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했어요. 그때 현우가 저한테 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엄마,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이요. 자재비랑 인건비가 필요해서요. 꼭 갚을게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슈퍼 운영하면서 모은 돈이 있었으니까요. 그래, 엄마가 빌려줄게. 현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사업 잘 되면 이자까지 쳐서 드릴게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이자는 무슨, 천천히 갚아도 돼. 사업이나 잘해.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현우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혹시 사업이 잘 안 됐나 싶어서 제가 먼저 갚으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며느리 눈치도 보였고요. 저는 한 달에 한두 번씩 현우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갈 때마다 과일이나 고기를 사들고 갔어요. 한우 2근씩 사서 들고 갔죠. 아들이 잘 사는지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며느리 은주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그렇게 밝지는 않았어요.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주 오는 게 싫은 거겠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며느리가 싫어하는 시어머니가 어디 한둘인가요? 저는 최대한 오래 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밥 한 끼 먹고 좀 있다가 바로 집에 왔어요. 2시간 넘게 있지 않았죠. 혼자 사는 게 외로웠냐고요? 그럼요. 정말 외로웠습니다. 밤에 혼자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남편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옆에서 리모컨 뺏으려고 장난치던 남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녁 먹을 때가 제일 외로웠습니다. 혼자 밥 먹으려니까 입맛도 없었어요.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현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죠. 엄마, 저희 큰 아파트로 이사 가요. 제가 물었죠. 그래, 어디로? 강남이요. 50평대 아파트예요. 사업이 잘 돼서 드디어 이사 가요. 엄청 좋은 데예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아들 사업이 잘 된다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3천만 원 빌려준 게 전혀 아깝지 않았죠. 잘 됐다, 현우야. 엄마가 정말 축하한다.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살겠네. 며칠 후 현우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엄마, 저희랑 같이 살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 못한 말이었거든요. 뭐라고? 새 아파트가 넓어서 엄마 방도 있어요. 같이 살아요, 엄마. 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니까 저희가 걱정돼요. 같이 살면 좋잖아요. 밥도 같이 먹고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했지만 며느리 눈치가 보였거든요.
은주가 정말 괜찮다고 한 걸까요? 아니면 현우가 혼자 결정한 걸까요? 며느리 몰래 정한 거면 나중에 불편할 게 뻔했어요. 저는 계속 고민했지만 결국 아들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외로운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현우한테 전화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너네 집에서 같이 살게. 정말요? 엄마, 감사합니다. 은주도 엄마 오시면 좋아할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현우가 기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기대가 됐어요. 남편 사진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현우네 가서 살아. 외롭지 않을 것 같아. 남편이 웃으면서 좋다고 할 것 같았어요.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현우가 이삿짐 센터를 불러줬어요. 짐이 많지 않았죠. 저는 평소에 물건을 많이 사두는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옷 몇 벌이랑 이불이랑 살림살이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남편 사진은 제일 조심스럽게 쌌어요. 액자 2개였죠. 하나는 젊었을 때 남편 사진이고 하나는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깨지면 안 되니까 신문지로 여러 겹 쌌어요. 이삿날 현우가 차를 몰고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가요. 차를 타고 새 아파트로 향했어요. 강남이었죠. 도로에 차가 많았고 모든 건물도 높더라고요. 30분쯤 달렸을까요? 여기에요, 엄마. 아파트 단지가 정말 컸습니다. 고층 건물이 여러 동 서 있었어요. 단지 안에 정원도 있고 놀이터도 있었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20층 버튼을 눌렀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집일까? 정말 넓을까? 은주는 환영해줄까?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20층에 도착하고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넓었거든요. 50평대라고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까 엄청 컸어요. 거실이 제가 살던 아파트 거실 2개는 좋게 될 것 같았습니다. 천장도 높았고 창문도 커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엄마, 여기에 신발 벗으세요. 현우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은주도 나와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은주가 웃었습니다. 반갑게 웃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요. 좀 어색해 보였어요. 현우가 제 방으로 안내해 줬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니 방이 여러 개 있었어요. 제일 안쪽 방이 제 방이었습니다. 현우는 작은 방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충분히 컸죠. 창문도 크고 햇빛도 잘 들어왔습니다. 침대도 새 거였고 옷장도 컸어요.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었죠. 엄마,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저는 고마웠어요. 그래, 고맙다. 방이 참 좋구나.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현우가 신경 써서 준비한 게 느껴졌어요. 짐을 풀고 옷을 옷장에 넣고 이불을 정리했죠. 남편 사진은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다행히 깨지지 않았어요. 1시간쯤 걸려서 짐을 다 풀었습니다. 방이 정리되니까 좀 제 공간 같았죠. 저녁 시간이 돼서 거실로 나갔더니 저녁밥이 차려져 있었어요. 은주가 준비한 거였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치킨 시켰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현우랑 은주랑 저까지 셋이었어요.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함께 먹는 밥이었습니다. 행복했죠. 현우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왔으니까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겠다. 엄마, 요리 최고잖아요. 저도 웃었어요. 그럼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현우 사업 얘기도 했죠. 은주는 별로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듣고만 있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은주가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편하게 계세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너도 피곤할 텐데. 괜찮아요, 어머님. 오늘은 첫날이니까 푹 쉬세요. 은주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가족들이랑 함께 사니까 외롭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뭔가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에 가면 은주가 이미 나와 있었어요. 제가 부엌에 들어가면 은주가 약간 긴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편하게 계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이 불편해 보였어요. 자기 영역에 누가 침범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저는 이 집에 얹혀 산 거니까 뭐라도 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방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국도 끓이고 반찬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은주가 고맙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면 나중에 다시 하더라고요. 물기가 남았다면서요. 제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생활비를 내야겠다고요. 얹혀 사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밥도 먹고 자는데 공짜로 살 수는 없잖아요. 관리비도 들고 식비도 들 텐데요. 현우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생활비 좀 낼게. 같이 사는데 그래야지. 현우가 손사래를 쳤어요. 엄마, 무슨 소리세요? 괜찮아요. 엄마가 무슨 생활비를 내요? 가족인데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내야 마음이 편해. 밥도 먹고 자는데 공짜로 살 수는 없지. 현우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우기니까 결국 받아들였죠. 그럼 조금만 주세요, 엄마. 저는 매달 100만 원씩 현우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식비랑 관리비 생각하면 적은 돈은 아니었죠. 하지만 제게는 괜찮았어요. 돈이 있었으니까요. 부엌이나 있는데 100만 원쯤은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죠. 은주한테 생활비 낸다고 얘기했을 때 표정이 확 밝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기뻐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그게 아니었다는 거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제일 먼저 세수하고 옷 갈아입었죠. 그 다음 조심조심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혹시 소리 날까봐 슬리퍼도 살살 신고 걸었어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국 끓이고 밥하고 반찬 내놓고요. 은주가 출근할 때쯤이면 식탁이 다 차려져 있었어요. 은주는 7시쯤 일어나서 부엌으로 오죠. 어머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이 밝지는 않았습니다. 고마워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현우 부부가 출근하고 나면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엔 거실을 쓸고 닦고 방마다 들어가서 정리했어요. 먼지도 닦고 침대도 정리했습니다. 빨래도 했고요. 하루 종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오후엔 저녁 준비를 했어요. 마트에 가서 장을 봤죠. 뭘 해 먹을까 생각하면서 장을 봤습니다. 현우가 좋아하는 반찬 위주로 샀어요. 피곤하긴커녕 할 일이 있으니까 오히려 좋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하루가 너무 길었거든요.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면 남편 생각만 났고요. 이렇게 바쁘게 사니까 외롭지 않았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주 친구들이 집에 온다고 했어요. 저는 방에 들어가 있었죠. 방해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거실은 은주 공간이었잖아요. 방문을 닫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신경 안 썼습니다. 친구들끼리 수다 떠는 거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은주 목소리가 들리면서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좀 불편해. 은근 눈치도 보이고. 친구가 물었어요. 그럼 왜 같이 살아? 남편이 모시자고 한 거야?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응. 근데 생활비 받으니까 괜찮긴 해. 매달 100만 원씩 들어오는데 불편한 건 불편해. 내 집인데 맘대로 못하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책을 읽던 손이 떨렸습니다. 친구가 말했죠. 1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네. 그냥 참아. 요즘에는 100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 은주가 대답했어요. 맞아. 그래서 참긴 참는데 아침마다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 들리면 스트레스야. 내 공간 같지가 않아. 어머니가 눈치 보면서 조용히 움직여도 신경 쓰여.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소리가 들릴 테니까요.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집안일은 다 해주시잖아. 청소도 하시고 빨래도 하시고. 은주가 대답했어요. 그게 더 부담스러워. 내 방식대로 못하잖아. 설거지도 다시 해야 하고 빨래도 다시 개야 하고. 저는 그날 저녁을 먹지 못했습니다. 체한 것처럼 목이 막혔어요. 밥을 입에 넣어도 삼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은주는 저한테 평소처럼 웃으면서 말했죠. 어머님, 저녁 맛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겉으로만 웃는 거라는 거려. 제가 불편해하면서 억지로 웃는 거라는 거려. 그 다음부터 아침에 부엌 가는 것도 눈치 보였고 거실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웠죠. 혹시 은주가 불편해하나 싶어서요. 소리도 최대한 안 나게 움직였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은주가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면 대놓고 다시 했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제가 빨래를 개면 또 다시겠어요. 어머님, 이건 제 방식대로 할게요. 제가 하는 게 편해요. 처음엔 제 방식이 틀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신경 써서 했죠. 설거지도 꼼꼼하게 하고 빨래도 네모나게 접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은주는 제가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어느 날 제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을 쓸고 있었죠. 그날은 은주가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어요. 제가 청소하는 걸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청소기 돌릴게요. 편하게 계세요. 아니야, 거의 다 했어. 은주가 제 손에서 빗자루를 가져갔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밤 11시쯤이었을 거예요. 자려고 누워 있었는데 현우랑 은주가 부부싸움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방 벽이 얇아서 소리가 다 들렸어요.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언제까지 어머니랑 살 거야? 나는 우리끼리 살고 싶다고.
정말 못 참겠어. 현우가 조용히 말했죠. 생활비도 받고 있잖아. 조금만 참아. 우리 형편에 100만 원이 적은 돈이야? 은주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 불편하다고. 내 집에서 눈치 보면서 살기 싫어. 친구들 부르기도 눈치 보이고. 현우가 뭐라고 달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은주는 계속 화를 냈습니다. 집안일 해주시는 것도, 그거 내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야. 내 방식대로 하고 싶다고. 나는 그냥 우리끼리 살고 싶어. 은주야, 목소리 좀 낮춰. 엄마 들어. 들으면 어때? 어차피 나가셔야 하는데.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억울했죠. 제가 뭘 잘못했나요? 최대한 조심하고 집안일도 다 했는데 그래도 부담스럽다고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까지 천장만 바라봤어요. 유독 남편이 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남편이 있었으면 혼자 살지도 않았을 텐데요. 아침에 일어났을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거울을 봤는데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붉게 부은 눈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더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혹시 소리를 내나 싶어서 슬리퍼도 조심조심 신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힘들었습니다. 이게 내 집이 아니라는 게 매 순간 느껴졌어요. 저는 여기서 손님이었습니다. 아니, 손님도 아니었죠. 돈 내는 세입자였어요.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우가 저를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죠.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할 것 같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거실에 앉았습니다. 은주도 옆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뭔가 결정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현우가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은주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회사 일도 바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나가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죠.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내가 집안일 다 하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했어요. 매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했는데요. 현우가 말을 이어가려는데 은주가 참다 못해 끼어들었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은주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화난 목소리였어요. 너무 불편해요. 제 집인데 눈치 보면서 살기 싫어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셔서 부엌에서 소리 나고 거실에서 청소하시고. 저는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어머님 나가주시면 안 돼요? 숨이 막히고 가슴에 칼을 꽂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예상했던 말이라도 실제로 들으니까 너무 아팠습니다. 현우가 당황해서 말했죠. 은주야,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하지만 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달 100만 원 받는 것도 고맙긴 한데요. 저는 돈보다 편한 게 더 중요해요. 돈 받는 것도 이제 부담스러워요. 그냥 우리끼리 살고 싶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집 좀 알아보세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여기 앞에서 우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울면 더 비참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근데 은주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힘들어요. 엄마가 계시면 신경 쓰이거든요. 현우마저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들도 저를 원하지 않는구나 싶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죠. 알았어. 내가 알아보고 빨리 나갈게.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현우가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이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죠. 매달 100만 원씩 줬는데, 집안일도 다 했는데, 눈치 보면서 조용히 살았는데, 그래도 나가라고요. 처음에 같이 살자고 한 건 현우였어요. 제가 먼저 오겠다고 한 게 아니었죠. 현우가 전화해서 같이 살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온 건데, 이제 와서 나가라니요. 은주의 그 차가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짐이었던 거예요. 100만 원 받으면서도 저를 쫓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효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은주 눈치 보느라 저를 버린 거였죠.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결심했어요. 절대 빌지도 않고 울지도 않겠다고요. 당당하게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바로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혼자서요. 현우한테 도움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움받으면 또 신세 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제 돈으로 제 집을 구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여러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집을 보러 다녔죠. 전부 20평대 작은 아파트들이었어요. 전세 2억에서 3억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집을 보면서 점점 화가 났어요.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돈 없는 가난한 노인이 아니라는 거요. 너희가 무시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요. 며칠 동안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결심했어요. 현우네가 사는 아파트 같은 단지에 집을 구하기로요. 똑같은 50평대로요. 아니, 더 좋은 층으로요. 그래야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요. 부동산에 갔습니다. 나이 지긋한 사장님이었어요.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보고 계셨죠. 어르신, 무슨 집 찾으세요? 저 아파트 단지에 50평대 전세 나온 거 있나요? 사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제 옷차림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시장에서 산 옷이었죠. 50평대요. 그거 전세가 얼마나 비싼데요. 알아요. 얼마예요? 사장님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집은 있습니다. 15층이에요. 전세 6억이고 한강도 보이는 좋은 집이에요. 6억이라고요. 큰 돈이었죠. 하지만 저한테는 가능한 금액이었어요. 9억이 있었으니까요. 계약할게요. 사장님이 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지금 바로요. 집은 안 보시고요? 봐야죠. 근데 마음에 들면 바로 계약할 거예요. 다음 날 집을 보러 갔습니다. 15층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말 넓었습니다. 현우네 집이랑 똑같은 평수였어요. 아니, 더 좋았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마음에 들어요. 계약할게요. 사장님이 당황했습니다. 지금요? 가족들이랑 상의는 안 하시고요? 혼자 살 거예요. 상의할 사람 없어요. 저는 바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으로 6천만 원을 냈어요. 통장에서 바로 이체했죠. 사장님이 통장 잔액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9억이 찍혀 있었으니까요. 잔금은 2주 후였죠.
이사 날짜도 잡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현우한테 짧게 말했어요. 나 2주에 이사 간다. 현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벌써요? 집 구하셨어요? 어디로 가세요? 괜찮은 데로 집 구했어. 어디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괜찮아. 알아서 할게. 도움 필요 없어.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현우 표정이 어두워졌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요. 도움 받고 싶지도 않았고요. 이사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혼자서 짐을 쌌습니다. 1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었죠. 많지 않았어요. 이사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왔어요. 짐을 나르기 시작했죠. 현우랑 은주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아침 먹으러도 안 나왔죠.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때쯤 됐을 때 두 사람이 나왔어요. 외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옷도 깔끔하게 입고 화장도 하고요. 어디가?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요. 엄마, 이사 잘하세요. 은주는 대답도 안 했어요. 그냥 핸드백을 들고 현관문을 나갔죠.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제가 혼자 이사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외출을 해버린다니요. 1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받아갔으면서 그게 사람인가요? 하지만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혼자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랑 짐을 다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죠. 1년을 살았던 방이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가족이랑 함께 사는 게 좋을 줄 알았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라 돈 내는 세입자였던 거예요. 100만 원짜리 짐이었던 거죠. 문을 닫고 현관에서 마지막으로 집을 봤어요. 다시는 여기 안 올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절대로요. 새 집으로 가는 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 순간을 절대 잊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무시했던 그 순간들을요. 나가라고 했던 그 말들을요.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제대로 보여줄 거예요.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우네와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었어요. 현우네 집이랑 똑같았죠. 아니, 더 좋았습니다. 거실에서 한강이 보였거든요. 현우네는 한강이 안 보였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날랐습니다.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죠. 직원들이 가고 나서 혼자 남았습니다.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혼자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해냈죠. 저녁 무렵이 됐을 때 집이 어느 정도 정리됐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한강이 보이고 야경이 아름다웠죠. 다리에 불이 켜지고 유람선이 지나갔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돈 없는 줄 알고 작은 집에 가서 살 줄 알았겠지만 틀렸어요. 저는 현우네랑 똑같은 집에 살 거예요. 아니, 더 좋은 집에 살 거예요. 다음 날부터 집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가구점에 가서 가구들도 새로 샀습니다. 비쌌지만 괜찮았어요. 인테리어 업체도 불렀습니다. 거실이랑 방을 새로 꾸몄어요. 벽지도 바꾸고 조명도 바꿨죠.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일 좋은 걸로 골랐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잡지에 나올 것 같이 고급스러웠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때 현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디 사는지도 말하지 않았어요. 혹시 도움 필요한 거 없으세요?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해. 현우가 뭔가 더 말하려다가 전화를 끊었죠.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게 편했습니다. 눈치 볼 필요가 없었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됐고요. 부엌에서 맘대로 요리할 수 있었죠. 맘껏 소리 내도 되고 청소도 제 방식대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집에 불렀어요. 친구들이 집을 보고 깜짝 놀랐죠. 미자야, 집이 완전 좋다. 이게 몇 평이야? 50평대야. 친구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자야, 너 돈 있었어. 우리가 몰랐네. 자랑스러웠습니다. 친구들이랑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수다 떨었어요. 행복했죠.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6개월이 흐른 어느 날, 현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어두웠습니다. 엄마, 요즘 사업이 좀 힘들어요. 그래.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걱정이에요. 힘내, 현우야. 잘 될 거야.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위로하지 않았어요. 위로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를 쫓아낸 사람이니까요. 한 달 후, 현우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집주인이 월세를 30%나 올렸대요. 아, 현우네가 월세로 사는 줄은 몰랐습니다. 전세인 줄 알았는데요. 그럼 사업이 안 되면 더 힘들겠네요. 현우야, 그래서 이제 도저히 못 내겠어요. 월세만 250만 원이에요. 어떡하죠? 그럼 다른 집 알아봐.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현우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주일 후 현우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더 조심스러웠어요. 엄마, 지금 어디 사세요? 왜? 혹시 집이 넓으세요? 남는 방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려는지 알았습니다. 같이 살자고 하려는 거겠죠. 하지만 모르는 척하고 물어봤어요. 왜? 혹시 저희가 어머니 집에서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같이 살자고요? 1년 반 전에는 나가라고 했으면서요. 사업도 안 좋고 월세도 올라서 당분간만이라도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제가 생활비 드릴게요. 저는 참았던 게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꾹 눌렀습니다. 우리 집으로 와봐. 얘기 좀 하자. 감사합니다. 엄마, 언제 갈까요? 이번 주 토요일에 와. 네, 엄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이제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 왔네요. 드디어 토요일이 됐습니다. 현우 부부가 제 집에 온다는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집을 정리했습니다. 깨끗하고 완벽하게요.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우 부부였어요. 문을 열었죠. 어서 와. 현우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현우가 눈을 크게 뜨고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은주도 마찬가지였죠.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집이 너무 넓고 좋았으니까요. 자기네 집이랑 똑같은 평수인데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고 가구도 전부 새 걸로 다 바꿔놨으니까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현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여기 전세 6억이잖아요. 엄마가 돈이 어디서 나서 어떻게 이런 집에서 사시는 거예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있어. 돈 많이. 저는 현우 부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으라고 했죠. 두 사람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커피를 내왔습니다. 제가 직접 내린 거였어요. 원두 커피였죠. 현우네 집에서는 믹스커피만 마셨는데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당분간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제가 생활비 드릴게요. 매달 50만 원씩 드릴게요. 50만 원이요? 웃기는 소리였죠. 은주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예전에 제가 너무했어요. 그때는 제가 어리석었어요. 1년 반 만에 이제야 사과하네요. 제 돈을 보고 나서야. 그때는 제가 어머님이 이렇게 여유 있으신 줄 몰랐어요. 은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집에 사실 줄은 몰랐고요. 어머님이 돈이 많으신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은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을 마주쳤어요. 돈이 있는 줄 알았으면 집에서 안 쫓아냈어? 은주가 당황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돈 있는 걸 알았으면 친절했을 거야? 은주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현우가 대신 말했죠.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그때는 저희가 어리석었어요. 저는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초조하게 저를 쳐다봤죠. 겉모습으로 사람 무시하지 마. 두 사람이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작은 집에서 검소하게 산다고 돈 없는 줄 알았지. 시장에서 옷 사 입는다고 가난한 줄 알았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너희한테 매달 100만 원씩 줬어. 집안일도 다 했고. 근데 너희는 나한테 나가라고 했잖아. 은주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고였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너네가 나 불편하다고 했잖아. 심지어 이사하는 날에는 집에도 없었으면서. 그리고 현우야.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5년 전에 빌려준 3천만 원은 갚을 생각은 있긴 해? 현우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은주도 입을 다물었죠. 사업 잘 됐다고 큰 집으로 이사 왔으면서 엄마 돈은 안 갚았네. 그러면서 같이 살자고? 현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도 따라 일어났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죠. 이제 와서 같이 살자고. 너희 형편 어려우니까. 내가 돈 있는 걸 알았으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주가 계속 울고 있었어요. 미안하지만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따라왔죠. 나가. 너희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문을 열었습니다. 현우 부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갔어요. 은주가 뒤돌아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문 뒤에서 은주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가서 한강을 봤습니다. 가슴이 시원하고 후련했죠. 제대로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복수였을까요? 아니요. 정이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어요. 한 달 후, 현우 부부가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같은 단지에 사는 친구한테서 들었어요. 아파트 놀이터에서 우연히 만났죠. 미자 씨네 아들 가족이 빌라로 이사 갔대요. 어디인지 알아요? 여기서 10분 거리에 있는 15평 빌라래요. 1층이고 좀 낡았다는데 월세로 갔다던데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안쓰럽기도 하고 당연하기도 하고요. 근데 제 잘못은 아니었죠. 며칠 후 현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힘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현우야. 엄마, 용서해 주실 수 없을까요?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현우야, 근데 이미 늦었어. 했던 말은 되돌릴 수 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죠. 아파트 단지를 걷다가 우연히 현우네 빌라 앞을 지나갔습니다. 정말 낡아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벽에 금이 가 있었어요. 1층 베란다에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은주 옷이 보였어요. 현우 옷도 보였죠. 잠시 멈춰서 봤습니다. 저 안에서 현우 부부가 살고 있겠죠. 15평 좁은 공간에서요. 옛날 같았으면 안쓰러워서 도와줬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배웠거든요. 사람은 어려울 때 진심이 나온다는 거요. 돈이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 진짜 모습이 나온다는 거요. 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볼 필요가 없었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친구들이 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초대한 거였어요. 3명이 거실에 앉아 있었죠. 미자야, 왔어. 집 정말 좋다. 여기서 혼자 살기 아깝겠어. 영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아깝지 않아. 편해.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좋아. 부엌으로 가서 준비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밥을 먹고 거실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수다를 떨었죠. 요즘 드라마 얘기도 하고 동네 소식도 나눴어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편안했어요. 눈치 볼 필요가 없었죠. 제 집이니까요. 제 돈으로 산 제 공간이니까요. 미자야, 표정 정말 밝아졌다. 혼자 사니까 좋지? 훨씬 행복해 보여. 경숙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좋아. 이제야 좀 사는 것 같아.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웃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어요. 한강 물살이 반짝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진심이 중요한 거예요.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제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진심은 어려울 때 나오는 거니까요. 친구들이 돌아가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잔 더 내려 마시면서 남편 사진을 봤죠. 여보, 고마워. 당신이 준비해준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어.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었어. 남편이 웃는 것 같았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웠죠. 이게 제 삶이었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는 제 삶이요. 남편이 남긴 돈으로 편하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남편한테 정말 고마웠어요. 남편이 준비해둔 덕분에 제가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당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요. 창밖은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 삶을 사는 것 같았어요.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